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성 작물이 뭐냐, 자식성 작물의 육중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성이 뭐냐 하면 컬러를 좀 멋진 걸 해볼까요? 뭐가 멋진가? 여기 멋지네. 자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A라는 품종이 있다 하면 이 품종 여기 있는 이삭 또는 나달에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폭이 같은 품종만 있어도 수분 수정이 이루어져서 종자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거 반대는 뭐냐면 타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컨대 이제 가장 쉬운 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대체로 암크루는 이렇게 이제 가지가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 수크루는 주로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가지가 벌어져 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암수가 이렇게 딴몸이란 거죠. 딴몸이다. 그럼 암크루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그루가 있다. 그럼 수크루가 한 그루 있다 하면은 이게 바람에 의해서 벌의 나비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 수컷 한 그루가 있으면 암컷 한 10그루 정도는 수분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좌우에 하나씩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컷은 경제성으로 보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크루를 많이 해야 이 은행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암컷 10그루에 수컷 한 그루 정도만의 사실이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로수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경우에는 이 은행 열매가 많이 맺히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습니까? 가을에 은행이 떨어져서 나뒹굴죠.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그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볼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한번 진보를 해보자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은행이 엄청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은행이 떨어질 무렵 또는 떨어지기 전에 은행 잎하고 같이 요렇게 우산을 거꾸로 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물 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수북이 쌓이면 요 밑으로 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떨까? 굿 아이디어죠. 이렇게 하면은 은행잎도 수거할 수 있고 은행도 수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도로변에 나뒹구는 은행잎 방지할 수 있고 냄새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타식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가 따로 있어서 바람이라든지 또는 나비라든지 벌이 와서 뭔가를 중매를 써줘야 된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중매쟁이라고 하죠. 중매 결혼, 연애 결혼할 때 중매,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소개에 의해서 벌나비 등에 의해서. 근데 이제 작물로 보면 가장 그한 게 뭐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이 위에 부분이 사실이 보면은 수컷이에요. 수컷. 이 꽃가루가 쫙 있어요. 요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이 수염이 있어요. 옥수수 수염이 암컷이에요. 그러면 꽃가루가 또르르 떨어져서 암컷의 머리 주둥이에 앉아서 화분관액을 타고 극핵과 조셉하고 결합을 하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3 내지 5일 먼저 떨어지고 날리다 보니까 꽃가루가 요게 필요할 시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좀 늦게 심은 거, 그죠? 좀 늦게 심은 게 있으면 요렇게 꽃가루가 요렇게 가겠죠. 이게 이제 옥수수의 대표적인 타식성 작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옥수수를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는 주변에 옥수수를 이렇게 여기 내가 옥수수를 육종을 하겠다, 신품종을 만들겠다 하는데 여기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면 이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가 버리겠죠. 벌이나 나비도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섬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닷가 섬이나 완전히 동떨어진 데서 해야 된다. 적어도 2km 정도는 떨어진 데서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는 곳에서 재배를 해야 이게 육종의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가까이 주변에서 하면 이 꽃가루가 여기 내가 여기서 육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려가 버린다, 그죠? 그러면 종자 품종이 내가 원하는 품종이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식에 의해 집단 내에서 이형 접합체가 감소한다. 이형은 형태가 다른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동형 접합체가 증가한다 하는 거죠. 자식성일 경우에 대표적인 게 벼입니다. 벼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나달 알맹이인데 왕겨입니다. 여기 왕겨인데 큰 껍질, 작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6개의 수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암술은 이렇게 암술 주도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꽃가루가 또 떨어지죠. 만약에 흐린 날이 계속되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 그것을 이제 폐화 수정 이렇게 말합니다. 폐화. 그래서 폐화 수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자가 수분이죠. 그래서 동형 상태, 같은 형태 형질을 가진 것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요 자식성 작물을 육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분리 육종과 재래종 그리고 순계 선발 이런 방법들로 하는데 분리 육종은 뭐냐 하면 우량한 유전자형을 분리해서 품종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이런 필드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를 심어 놨잖아요. 심어 놨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수한 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뛰어난 애들 요것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또 심어 보는 거예요. 심어보고 요 우수한 거 여기 진짜 우수하네 해서 또 한 번 더 심어 보는 거죠. 심어 보니까 진짜 우수하더라 하면 요것을 하나의 이제 나중에 품종으로 만들어가는 유전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재래종은 주로 타가수분, 아까 타가수분 설명했죠. 벌이나 나비 등에 의해서, 바람 등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자연 돌연변이, 그 다음에 타 품종의 기계적 혼입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재래종이 좋다 할까요? 나쁘다 할까요? 질문이 좀 문제가 있나요? 재래종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심리 상담사 자격증 정도를 따려고 하면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이 재래종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1단계 법이다. 자, 여러분, 재래종 품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미래의 산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악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재래종은 과거 뭐 5,000년이든 3,000년이든 200년이든 부터 쭉 이렇게 우리 이웃 또는 내 가정, 내 텃밭에 또는 주변에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이 환경에 토양, 기상 모든 환경에 적응해 온 거예요. 온 건데 얘는
요 처음에 스타트 300년 전하고 2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현재에 비교해 보면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동일하지 않느냐 하면 요게 이제 처음에 하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군락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꽃가루가 이렇게 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뭔가 피가 여기에 혼입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빛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자연 뮤테이션, 소위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영어로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뮤테이션, M-U-T-A-T-I-O-N.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자를 또 채종을 하잖아요. 채종을 해서 쓰다 보면,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막 믹서, 혼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타 품종이 기계적 혼입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재래종이 M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이 M은 원래 갖고 있는 P에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행진에 모여서 하나의 뉴 M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단순한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유전자형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것을 가지고 있죠. P가. 그런데 이제 소위 표현, 나타나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지가 키가 얼마나 크고 수량이 얼마나 맵고 이렇게 나타날 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서임새가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용도가 다양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다양한 품종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 N이라는 특성, 수량이 이렇게 많고 이런 어떤 특성을 가져야만 좋은데 이 다른 행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다른 행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혈액으로 보면 유전자형으로 보면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순계선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제목이 이제 순계선발이죠. 그죠? 순계는 순수한 계통을 선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드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거 빨간 거 쭉 있는데 또 핑크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죠. 생긴 게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변행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요 피가 갖고 있는 게 타원형이고 핑크 빛이냐? 그죠? 그러면 입 모양이 요러냐? 예, 요걸 이제 순수한 걸 가리내는 거죠. 그게 이제 순계를 선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동형 접합제로부터 나온 자손이나 그리고 생산성, 지역 적응성 검증을 거쳐서 선발을 한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비를 보면 은방주라는 옛날 품종이 있고 콩은 단백목이라는 게 있고 고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풋고추가 여기에 해당된다. 순계선발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지금 자시성 작물 이제 6종에서 순계를 선발하는 걸 했고 이제는 선발이고 지금은 교배입니다. 교배는 A하고 B하고 이렇게 교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에 있는 이 꽃가루를 예컨대 B에 이렇게 또르르 해서 화분관에게 이제 묻혀주는 거죠. 여러분 스트로베리 좋아하시죠? 딸기 STRAWBERRY 스트로베리 딸기다. 딸기도 어때요? 그냥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다 열립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가면 여기 벌통이 있더라. 벌통. 이 벌통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꽃가루를 여기저기 옮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꽃가루를 잘못 옮겨주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 기형과가 생기면, 딸기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생기든지 뭐 요렇게 생기든지 좀 그러나 요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막 기형과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그 소위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호박벌도 쓰고 무슨 벌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꼭 생물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요즘은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띄워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꽃가루가 다른 데 옮겨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다. 그게 결국 스마트 농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배육종은 교잡육종이라고도 하는데, 인공개배로 새 유전 변이를 만들어서 신품종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합육종이란 게 있고, 초월육종, 그리고 교배친. 자, 조합육종은 뭐냐 하면, 개배를 통해 다른 우량 행질 한 개체 속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조합육종이고, 초월육종은 뭐냐 하면, 같은 행질에 대해 양친보다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교배친, 교배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환경에 적응한 우량 유전자를 지닌 지역 주요 품종 그리고 재래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종류로 보면은 교배육종에는 교통육종은 F2부터 교통재배 및 교통선발을 반복 우량 유전자형의 숭배를 육성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집단육종은 혼합체종. 혼합체종은 이 필드에 있으면 이어서도 체종하고 이어서도 체종하고 이런 걸 말하죠. 그죠? P가 A인 P, B인 P 이렇게 혼합해서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집단 재배 반복구 80% 이상 동행 접합제가 되면 개체를 선발한다. 80% 이상 동행 같은 형태를 가진 접합제가 되면은 개체를 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생계통육종은 뭐냐 하면, 계통육종하고 집단육종이 절충이다. 계통은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육종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 속에서 요 하나만 아주 순수한 계통육종 하는 거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데서 선발하는 요거의 중간 형태, 요것을 파생계통육종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한 개체 한 계통육종이라는 게 있는데 F2에서 F4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을 F1은 뭐냐 하면 맨 첫 세대 수컷하고 암컷하고 개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요게 또 암컷이나 수컷하고 또 개배를 하는 거. 그럼 요게 F1이라고 요게 F2죠. 그 다음 요 과정을 위에 요거하고 또 3회 4회 거치는 것을 F2, F4 이렇게 말한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교배를 한 것을 한 립씩 요 종자 하나씩 채종해서 집단 재배를 하는데 F4부터 각 F5까지 계통 재배를 한다. F4부터 F5 계통 재배를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여교배 육종이라는 게 있고, 뭐 여교배가 뭐지? 영어로 하면 백크로싱입니다. BACK. 교배는 크로싱이죠. 백크로스. 육종은 브리딩, BREDING. 백크로스 브리딩을 여교배 육종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양친 A하고 B를 교배한 F1을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A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다. 요거 A, B를 하자. 그러면 요거 교배를 하면 C가 나오겠죠? 요 C를 다시 A나 또는 O와 B하고 또 교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D라는 게 나오겠죠. D를 다시 또 A나 B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교배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얘의 본성의 형질을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소위 추적하는 거죠. 피를, 혈통을. 우량 품종에 한두 가지 결함이 있을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BC1F1, BC1F1 이런 식으로 하고, 장점은 뭐냐면 연속 교배를 이전하려는 일회친 특성만, 하나의 친 특성만 선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해서 그 유전자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요것은 육종 효과가 확실합니다. 재현성이 높고 목부 형질 이외에 다른 형질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죠? 조건은 반복친, 반복할 수 있는 교배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전 형질의 특성을 고려를 특성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형질이 막 변이가 심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비교가 되죠. 그 다음 여러 번 교배 후 반복친의 특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교배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막 변이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원래 있던 형질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줘야 된다 하는 점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